오늘 오후 2시입니다. 오늘 오후 2시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이 있는 날이죠. 보겠습니다. 사과냐 복귀 플랜이냐. 오늘 윤 최후 진술 여대선 향방 가른다라는 한국일보의 보도입니다. 근데 물론 지금 여기서 보면 여대선 향방 가른다라는 제목에 약간 이런 게 깔려 있어요. 대선이 열릴 텐데 최후 진술이 어떤 내용일지가 향후 여권이 다시 이 정권을 잡느냐 못 잡느냐에 좀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건 약간 탄핵을 전제로 한 그런 제목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한국일보의 제목이자 시각이다라는 거고요. 저희는 이 앞부분에 좀 주목을 해봅니다. 사과냐 복귀 플랜이냐라는 거죠. 사과라고 한다는 건 탄핵 인용 부분도 다 감내하고 다 열려서 수용을 하겠습니다라는 게 될 수 있는 거고요. 복귀 플랜이라 그러면 기각을 좀 더 염두에 두고 오늘 최후 진술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원 변호사님, 오늘 사과입니까? 복귀 플랜입니까? 당연히 복귀 플랜이 돼야 되고요. 이 신청인이 직접 나와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네. 증거 자료도 제출을 하고 그리고 정인신문도 하고 변론도 하는 거는 이 재판에서 승소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지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게다가 네. 지금 이 재판의 진행 상황을 보면 누구라도 공정하다고 볼 수 없는 재판입니다. 아니 그 과거에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관련한 재판이 있었지만 그때보다도 그 공정성에 있어가지고 훨씬 더 오염된 재판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이런 재판을 진행하면서 뭐 승복 안 하면 안 돼, 뭐 사과 안 하면 안 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글쎄요. 제가 볼 때는 그 원님 재판, 네가 네 죄를 알렸다 정도의 헌법재판소가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데 과거에 뭐 춘향이도 변사도 하고 재판하면서 이 정도는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상태의 재판은 네. 저는 어떤 식으로든 이게 반드시 문제를 일으키고 그 문제에 일으킨 책임은 불공정한 재판을 진행한 헌법재판소에 있다는 걸 분명하게 밝힙니다. 네. 지금 말씀은 지금 헌법재판소나 그 밖에 다른 야당을 중심으로 해서 얘기를 하는 게 답정너로 원님 재판처럼 다 네 죄를 네가 알렸다라는 식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거 불공정하다. 이거 다 결국 본인한테 부메랑으로 돌아오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장 변호사님. 네, 그런데 이 윤석열 대통령이 사과 메시지를 난다는 건 죄 자체를 인정한다 이렇게 해석되기보단 지금까지 변론 과정에서 보여줬던 윤석열 대통령이 보여준 여러 모습들, 이를테면 강성 지지층을 향해서 애국 시민이라고 하면서 독려하고 이러면서 우리 사회가 완전히 두동강이가 났습니다. 정치적으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 선출된 최고 권력으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정치적 책임 그리고 도의적 책임을 갖는 게 맞고 마지막 기회인 겁니다. 본인이 이런 상황을 초래한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 사죄 말씀드릴 마지막 기회까지 이걸 놓쳐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당내에서도 이걸 하나의 모멘텀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는 국회 소추인단에서 2시간 이 항변을 할 때 네. 윤석열 대통령은 대단히 위험하기 때문에 만약에 대통령직에 다시 오르게 되면 대한민국이 위험해진다라는 취지로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반편향 반대급부로서 네. 그럼 내가 자리에 가더라도 개헌을 해서라도 임기를 좀 단축하겠다. 질서 있는 퇴진을 하겠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가 오늘 나올 수 있다. 아마 요 정도 두 가지 메시지가 담길지 여부가 좀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상 사과 표현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또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오늘 오후 2시부터 제가 시작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시작을 하긴 하는데 어떻게 진행이 됐냐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그 준비된 표 같이 볼까요? 이겁니다. 네. 이 국회와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 네. 이 종합 변론이 있습니다. 각 2시간씩. 그리고 난 다음에 국회 측이죠. 정청래 이 국회 법사위원장, 그러니까 소추단장인 정청래 의원이 최후 진술을 합니다. 시간은 무제한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이 또 있습니다. 이건 역시 무제한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각각 2시간, 4시간하고 무제한. 그리고 난 다음에 선고기일이 지정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추후에 다시 통지가 있을 수도 있고 그 뒤에 추측컨대 3월 중순에 아마도 뭔가 이 결론이 나지 않겠느냐라는 예상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가 지금 다 약간 그냥 무제한 지금 이렇게 나왔거든요. 원 변호사님. 오늘 2시부터 시작을 하면 사실 저녁도 먹어야 되고요. 그 시간이 계속 마냥 늘어질 수는 없는 건데 오후 시작이기 때문에
얼마나 소요가 될 걸로 예상을 하십니까? 저는 뭐 저녁 시간까지 갈 가능성은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사실은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의 최후 진술은 네. 그동안 그 국회 소추 과정에서 있었던 진술을 조금 더 구체화하는 수준의 진술이 될 것 같아서 무제한으로 그 시간을 허여를 한다 그러더라도 별로 나올 이야기가 없어요. 네. 사실은 뭐 그 소추 의결서 이 정도 수준을 넘어서지는 않을 것 같은데 문제는 그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 진술이에요. 과거에 이제 변호인단과 관련해 가지고 계속 이제 정인신문도 하고 그리고 뭐 변론도 진행을 했지만 네. 그것이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통령만 알 수 있는 그런 정보가 사실 나온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잘 몰랐던 정보는 있을 수 있을지언정 네. 그런 정보들은 어쨌든 수면 위에 공개가 됐었던 그게 뭐 재판 과정에서 공개가 됐었더라든지 조서 형태로 남아 있더라든지 그러니까 그게 아예 기밀 정보가 있거나 그런 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번에 대통령만이 알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이 과연 이 대통령의 최후 진술로 나올 수 있느냐? 그러면 그 진술에 대해서 새로운 이제 정보가 나온다면 네. 설명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쵸. 갑자기 나와가지고 그 앞뒤 전개를 전부 이렇게 맥락을 설명하셔야 되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의 시간이 굉장히 길어질 것 같고 거기에 관련해서 재판관들의 질문이 있을 수도 또 있습니다. 갑자기 새로운 이슈가 등장을 하면. 최후 진술 중에도 질문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럼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또 합리적인 답변을 또 내놓으셔야 되고 네. 그 준비 자세가 또 돼 계셔야 되고 그런데 정치적인 메시지도 필요하거든요. 지금 재판을 진행하면서 네. 재판이라는 것은 옛날 것만 지적하는 건데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결국 이게 뭐 헌법재판이 탄핵재판이 정치재판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도 포함이 되면 내용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걸 잘 들어보니까 조목조목 요것도 얘기해야 되고 이것도 얘기해야 되고 이거 얘기하려니 앞뒤 얘기도 해야 되고 하니까 뭐 상당히 좀 대통령의 최후 진술이 좀 길어질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 오늘 그럼 늦게까지 밤 늦게까지 진행이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얼핏 좀 듭니다. 네. 그러니까 소요 시간이 얼마나 될지는 사실 지금 무제한으로 되어 있는 정청래 소추 단장과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 진술의 이 길이가 얼마나 되느냐에 지금 달려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건데 오늘 이 최종 변론 몇 명이 신청을 해서 얼만큼의 경쟁률을 보였느냐 같이 볼까요? 오늘 11차 변론 기일이죠. 마지막 변론 기일입니다. 방청진에 총 20명 들어갔는데 1,868명에서 93.4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그래요. 그러면 이걸 좀 비교를 해본다면 1차 변론 기일일 때는 이때는 9명 들어가는데 2만 명이 넘는 사람이 신청을 해서 2,251.5대 1이었다. 그러니까 약간 다소 1차 때랑 비교를 하면 물론 11차까지 간 면이 없잖아 있긴 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차수가 좀 진행이 되고 또 방송사에서 저희가 생중계로 또 전해드리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다소 좀 경쟁률이 좀 줄어든 면이 없지 않아 있긴 있다라는 생각도 좀 같이 드는데 사실 이게 좀 경쟁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그래서 진술에 무슨 내용을 하느냐가 사실 중요한 거죠. 저희가 복귀냐 뭐 복귀 플랜이냐 사과냐 이 얘기를 지금 두 가지를 놓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뭐라고 딱 요거 하나요라고만 집어서 얘기를 할 수 없는 게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윤 구질구질한 스타일 아니다. 임기 연연해 하지 않아.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누가 얘기한 거냐? 윤 대통령이 지금 현재 변호인단 중 한 명이 익명으로 한 얘기예요. 구치소에 있는 윤 대통령을 만나서 얘기를 나누고 난 뒤에 한 얘기입니다. 윤 대통령 구질구질한 스타일 아니다. 임기 연연해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건데 여길 좀 볼까요? 윤 운명의 날 최측 끊이자는 심경, 옥중에선 담담하나 분노를 참고 있다. 탄핵 당할 만큼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하고 있다. 하야설은 야당의 사악한 상상력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길 보겠습니다. 네. 기각이 될 경우 직무에 복귀해서 어떤 일을 하겠다고 약속을 합니까? 오늘 최후 진술에서 남은 기간의 정치 일정이랄까 복귀 후 앞으로의 구상을 얘기를 한다. 복귀 후 앞으로의 이 어떤 큰 틀에서 방향을 제시하지 구체적으로 어떤 워딩을 할지 내가 좀 언급하기가 조심스럽다라고 얘기를 해요. 복귀 후 앞으로의 구상을 얘기를 한다라는 거. 이게 대체 무엇이냐라는 거죠. 아까 살짝 말씀이 나왔죠. 임기 단축 개헌 얘기가 나오지 않겠느냐 말씀하셨는데 여길 보겠습니다. 직접적으로 이것도 물어봤어요.
네, 임기 단축 등의 파격적인 방안 제시하는 겁니까? 라고 물었더니 글쎄 어떤 얘기를 하면 플러스가 되냐 마이너스가 되냐 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이런 부분을 놓고 윤 대통령과 변호인단이 같이 또 막상 논의를 하면 의견이 나뉜다. 유리한 결론, 즉 탄핵 기각에 도움이 되고 우리 지지자들이 흩어지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참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장 변호사님. 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탄핵 기각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하자니 지지자들의 어떤 결집엔 좀 마이너스가 되는 것 같고 이 토끼 저 토끼 다 잡으려니까 이게 참 어렵다. 네. 약간 이런 설명으로 들리는데 이게 좀 애매모호한 면이 없잖아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 계속 나오는 얘기를 좀 종합해 보면 네. 임기에는 연연해 하지 않겠다라는 건 임기가 만약에 본인이 대통령직에 복귀를 하더라도 단축되더라도 그 부분을 불사하겠다라는 취지로 읽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 해당 기사의 또 말미에 보면 기자가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이 대선 그 조기 대선 관련해서 그리고 임기 단축과 관련해서 개헌 얘기 나오냐 안 나오냐 다시 물었더니 네. 안 나온다라고 딱 잘라 얘기하지 않고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어떤 뉘앙스를 남겼다는 거예요. 지금 뭐 정치권 안팎을 취재하는 취재진이나 여러 이야기를 들어보면 윤석열 대통령한테 여러 안을 올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보고를 하고 있다라는 거. 그 중에 하나가 대단히 유효한 게 임기 단축 개헌을 해야 된다. 그 메시지를 내야 된다라는 것이고 네. 하야는 법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회법상 탄핵이 가결된 사람은 임명권자가 그 사의를 받아줘서는 안 되게 돼 있거든요. 네. 물론 대통령의 임명권자는 뭐 대통령이라고 어떻게 보면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거의 어떤 입법 취지를 보면 하야는 법적으로 좀 어려울 수 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복귀를 하더라도 끝까지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어떤 뭐 위험성, 계엄에 대한 어떤 문제, 네. 그리고 형사 이 재판이 계속되는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을 다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내가 임기를 단축하겠다, 개헌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안으로 낸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정말 오늘 육성으로 나올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대리인단 공동의 성명으로는 뭐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지만 네. 이게 분명히 여권에서는 하나의 타겟책으로 만지작거리는 카드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네. 이게 지금 임기 단축 개헌 얘기가 정말 들어갈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건 여권의 일종의 하나의 카드가 될 수 있다는 건 좀 분명하지 않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원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임기 단축 개헌 들어가는 겁니까 안 들어가는 겁니까? 저는 개헌 이야기를 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그 29명에 대한 탄핵 소추로 직무 정지되는 것도 네. 그 직무 정지를 한다고 헌법에 규정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직무 정지가 안 될 수가 없게 헌법에 규정이 돼 있는 거예요. 적어도 이거는 고쳐야지 다음에 들어오는 대통령이 그 어떤 과반의 그런 국회에 휩쓸리지 않고 네. 자기 일을 수행을 할 수 있으니까 개헌 메시지를 들어가는 데 대해서는 뭐 전적으로 필요하다라는 네. 생각이고, 근데 임기 단축은 개헌이라는 메시지가 들어가는 게 주가 되되 네. 그게 부수적인 게 돼야지, 만약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임기 단축이 전제가 되고 그 다음에 다른 개헌의 요소가 전제가 된다고 네. 그러면 개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뭐 진정한 대통령의 의도나 이런 것들도 임기 단축이라는 이 단어에 모두 휩쓸려 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본인이 헌법적인 체제에서 한계를 느끼거나 이게 부당한 네. 어떤 헌법에 앞으로 바꿔야 될 부분을 느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심탄회하게 지적하고 앞으로는 이렇게 가야 된다. 이런 부분은 분명히 하시는 거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말씀은 개헌은 언급이 돼야 되고 필요하지만 이 개헌을 얘기하면서 임기 단축이 메인이 돼서는 안 되고 다른 것들을 조정하면서 그중에 임기 단축 부분도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정도로 언급이 돼야지 임기 단축 개헌이라고 간판으로 내걸면서 얘기할 거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셔서 그럼 이렇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원 변호사님. 사실 이게 뭐 딱히 퍼센트로 딱 수치로 딱 나오는 건 아니긴 합니다만 임기 단축 개헌 얘기가 들어갈 가능성 몇 %라고 보세요? 저는 뭐 개헌이 들어갈 가능성은 굉장히 높고 네. 임기 단축을 하냐 안 하냐는 그거는 이제 그 어떤 국민과 그 개헌을 논의하는 사람들한테 자기가 맡겨 놓는다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까지 포함해 가지고 논의를 해라. 논의의 장을 펼치라. 이런 열린 결말로 던지는 거 정도까지는 언급이 정도까지는 그 될 가능성은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뭐 50% 이상 있을 것 같아요. 50% 이상. 예, 예. 네. 그 상당히 좀 높은 확률로 오늘 뭔가 임기 단축 얘기가 언급이 될 수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네. 근데 사실 오늘 있을 이 최후 진술, 최후 변론에 대해서 지금 어떤 게 들어갈 것이냐 여부를 저희가 지금 논의를 했죠.
그런데 어떤 게 들어갈 것인지에 대한 전망 아니라 이게 들어가야 합니다라는 다소 어떤 바람이랄까요? 조언이랄까요? 요런 기사들이 오늘 또 상당히 있었습니다. 동아일보 같이 볼까요? 최후 진술에서 모든 책임 내가 진다는 대통령다운 품격을 보여야 된다라는 게 동아일보의 제목이에요. 네. 이 동아일보는 이렇게 썼는데 조선일보도 비슷한 조언 비슷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던 공정과 정의를 앞세운 인간 윤석열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네. 공정과 정의를 앞세운 그 윤석열의 모습을 보여달라. 오늘 최후 진술에 공정과 정의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걸로 지금 보이죠. 그럼 마지막으로 세계일보까지 좀 보겠습니다. 윤, 결과 승복 메시지 내야 국론 봉합길 열려. 지금 모두 다 이 쌍따옴표가 좀 붙어서 직접 인용이에요. 그러니까 전문가들, 시민들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들어서 지금 뭐 동아일보, 조선일보, 세계일보가 다 이런 제목을 지금 실었다라는 거죠. 저희가 지금 사설을 갖고 온 게 아닙니다. 사설이 아니라 일반 이 보도 페이지에 직접 이런 어떤 이 시민들, 전문가들의 제언을 묶어서 지금 기사화한 거를 저희가 지금 보여드려요. 지금 이런 게 들어가야 합니다라는 바람을 담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장 변호사님. 네. 장 변호사님은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전 당연하지만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내야 됩니다. 그게 가장 우선적으로 들어가야 된다. 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마치 불복할 것처럼 인식되는 발언들을 여러 차례 했어요. 다시 돌아오겠다. 여러분과 끝까지 싸우겠다. 그 결과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펼쳐졌습니까? 법원이 공격을 받고 지금 판사들, 재판관들 한 명 한 명이 호명당하면서 휩쓸어 버리겠다, 없애버리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대중들한테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정확하게 정치인으로서 책임져야 됩니다. 이게 그나마 마지막 본인에게 남은 소임을 다하는 길이 될 거예요. 그것조차 하지 않는다면요, 대한민국의 이 분열상 쉽게 봉합되지 않는 겁니다. 본인이 그 책임의 정점에 있기 때문에 본인이 비교적 쉽게 다른 사람들보다 책임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떤 국면이 펼쳐집니까? 헌재 굉장히 보안 강화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막 모의한다, 또 폭동을 뭐 예비한다, 이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그러면 안 된다. 내가 어떤 결과가 나오든 승복하겠고 앞으로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은 통합이다. 분열이 아니라 공정과 상식이 잘 기능하는 그런 대한민국으로 만들겠다고 본인이 처음에 정치할 때 내걸었던 그 기치를 다시 한번 본인의 어떤 마침표로서 환기시켜야 됩니다. 그게 그나마 지금까지 지었던 어떤 무책임에 대해서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지금 말씀은 가장 우선해서 요거 하나 넣어야 된다라고 하면 그거는 승복 메시지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원 변호사님은 하나를 딱 제일 우선을 꼽는다고 하면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오늘? 본인이 왜 비상계엄을 했느냐 그 사유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시는 게 네.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그거를 뭐 다 설명했다고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그 설명이라는 거는 뭐 물론 이제 설명한 게 추상적으로 다 설명하셨을 수는 있어요. 네. 근데 디테일하게 본인이 좀 보고받았던 내용들 그런 부분들을 좀 그 많이 반영해 가지고 제시를 하시는 게 이번 변론적으로도 가장 좋고 그리고 이 탄핵의 결론이 어떻게 나더라도 네. 그 다음을 진행하는 데 있어 가지고 가장 효과적인 보석이 될 겁니다. 사실 이 부분이 좀 여운이 남습니다. 그 다음이 무엇이 진행이 되더라도 그렇게 하시는 게 가장 효과적인 포석이다라는 말씀은 윤 대통령이 왜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는 게 여권에도 어떤 결론이든지 간에 도움이 될 거다라는 말씀. 자, 문제를 인식을 해야 네.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성이 생기잖아요. 대통령이 인식했던 문제가 있어요. 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그게 앞으로 이 탄핵의 전국이 끝나더라도 대한민국이 해결해야 되는 문제예요. 이거를 해결하지 않고 어떻게 그 다음으로 넘어가 대통령이 돌아와도 그 문제 해결해야 되고 네. 조기 대선이 열려도 후보가 이 문제를 해결하자고 나서서 솔루션을 제공을 해야 됩니다. 네.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문제점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점을 알아야 원인을 알아야 해결책을 내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거고 오늘 최후 진술에 꼭 들어가야 된다라는 설명이셨습니다. 네. 지금 오늘 최후 진술이 있고 나면 그 다음은 이제
선고만 남게 되죠.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온라인에서 헌재 폭동 모의글 이 경찰 윤 선고날 가포 비상 검토입니다. 네. 오늘 최후 진술이 있고 나면 이후에 이제 선고밖에 남지 않는데 지금 현재 온라인상에서 헌재의 뭐 폭동을 모의하는 이런 글들이 상당수 올라왔고 실제 현재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것만 한 60건쯤 된다. 그런데 60건 말고도 더 있다. 지금도 계속 어딘가 한켠에서 계속 모의를 하고 있다라는 게 그게 박현수 이 서울청장 직무대리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고날 결과가 뭐 어떻게 되든지 간에 다소 소요 상태가 예상되는 만큼 가포 비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가포 비상이 뭐야 싶을 수 있죠. 이겁니다. 경찰의 비상근무 단계 중에 가장 높은 대응입니다. 그래서 뭐 연차고 뭐고 연가 갈 수가 없어요. 다 전원 비상대기다. 경찰 가용력 100% 동원 가능한다. 이러면 경찰이 한 3만 명까지도 모일 수 있다고 합니다. 집회 시위할 때 10,000명만 모여도 정말 많죠. 경찰이 3만 명 혹은 그 이상도 모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휘관 참모들 다 모이고요. 대규모 집단 사태나 치안 질서가 극도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발령을 한다라는 건데 선고날 이럴까 우려되니까 발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장 변호사님? 당연하죠. 왜냐하면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완전히 수용이 가능할까. 그리고 이 절차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문제 제기를 하니까 지지층들은 흥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헌법재판관 개개인이 그 절차가 잘못됐기 때문에 내가 파면이 되는 거다. 이런 불복의 메시지를 지금까지 사실상 켜켜이 쌓아왔거든요. 거기에 지지층들이 이런 식으로 호응하는 거고 그러니까 경찰력,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일에도 워낙에 이게 국가 사실상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가포 비상을 선언하고 3만 명 전체를 가용할 수 있는 그런 위기로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다시 재현된다는 건 정말 대한민국의 비극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승복과 통합의 메시지가 더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 우려 때문에 윤 대통령의 승복 메시지가 필요한 거 아니겠느냐. 박근혜 전 대통령 선고 날에도 가포 비상이 발령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원 변호사님,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 지금의 상황은 또 다르다. 지금은 더 많이, 그때보다 더 많이 양극화되어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저런 그 가포 비상 사태에 대해서 네. 어떤 폭통이나 뭐 폭력 어떤 경우에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네. 그래서 이제 이 많은 언론들도 그 승복을 좀 하는 메시지를 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거꾸로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하는 걸로 어떤 폭력 사태나 폭동을 막으려고 해야지 본인들이 그 불공정한 재판을 이미 진행해 놓고 거기에 그 국민들이 불만을 가지면 그거는 경찰력이라는 공권력으로 제압을 하려고 그러고 그거를 과연 정당한 어떤 그 대응이라고 볼 수 있는지 그리고 뭐 지금 언론들 이야기하는 것도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29번 탄핵 소추할 때 그거 잘못됐다고 이야기한 적 있을까요? 없어요. 이분들은 지금 와가지고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니까 아니 그 문제 안 삼으면 되지 않냐 너 혼자 이런 정도의 이야기를 하는데 네. 이런 그 정치 원로 정치인들의 기회주의적인 처신이 이런 현재의 그런 전국의 위기를 더 불러왔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원 변호사님은 지금 헌재가 불공정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짚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력은 어떤 경우에도 안 된다라는 말씀도 같이 힘주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시작되는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 어떤 내용이 담길지 주목이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